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는 순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결국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며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잃어버린 관계의 황금률을 되찾아줄 5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현인들이 강조해온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이자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가 기적처럼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지혜, 있을 때 존중하라 마이너스 그림자처럼 소중한 존재들.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후에야 그 가치를 안다. 이 말처럼 뼈아픈 진리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 곁에 공기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늘 함께 일하는 동료, 힘든 순간 말없이 지지해주는 사람. 그들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우리가 행복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있을 때 존중하지 못할까요? 인간은 익숙함에 취약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이해해 줄 테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후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야 그 빈자리를 느끼며 뒤늦게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존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헤아리려는 노력 자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군요.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판단하고 조언하려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와 같은 말들은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려 노력하고 판단보다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아니면 그저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건네보세요. 작은 존중의 표현이 쌓여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존중하세요. 두 번째 지혜, 없을 때 칭찬하라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신뢰. 뒷담화는 칼날과 같다. 한번 휘두르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불평처럼, 때로는 뒷담화의 형태로 말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평판과 당신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없을 때 칭찬해야 할까요? 신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을 진실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며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남의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칭찬은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칭찬한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깊은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칭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반대로 비난과 험담은 불신과 부정적인 감정을 확산시킵니다. 없을 때 칭찬하는 구체적인 방법.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장점이나 잘하는 점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 친구는 책임감이 강해. 저분은 늘 먼저 솔선수범하시더라. 와 같이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좋은 점을 언급하세요. A 팀장님은 정말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B 대리님은 늘 긍정적이셔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와 같이 자연스럽게 칭찬을 건네세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세요. 억지로 칭찬을 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느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그 진정성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칭찬의 파급 효과를 믿으세요. 당신이 뿌린 긍정적인 말의 씨앗은 결국 풍성한 신뢰와 좋은 관계로 돌아올 것입니다. 뒷담화의 유혹을 뿌리치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결점을 찾아내고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없을 때 칭찬하는 습관을 들일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는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관계의 자산입니다. 세 번째 지혜, 곤란할 때 돕고 잘 나갈 때 박수 쳐라. 마이너스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르는 기준. 친구의 행복에는 기뻐하고 친구의 불행에는 슬퍼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잘 나갈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곤란할 때 돕는 것의 진정한 의미.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는 곤란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기억됩니다. 위로보다 해결을 먼저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전문가가 있는데 연결해 줄까? 와 같이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대가 없는 도움, 진정한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울 때 계산 없이 베푸는 손길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대신 도와줄게. 망설이지 마세요.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좀. 다음에 기회되면과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것에 놀라운 힘. 누군가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종종 질투나 시기심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때때로 우리를 더욱 작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는 것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진심 어린 축하. 정말 잘 됐다.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하다. 와 같이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세요. 상대방의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기뻐하는 태도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집니다. 시기심을 극복하는 지혜, 우리는 누구나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삼으세요.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전염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성장하는 관계,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성공을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당신에게 귀중한 조언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역경과 성공을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누군가가 힘든 순간에 함께 울어주고 잘 나갈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인격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곤란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잘 나갈 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세요. 당신의 주변에는 언제나 진정한 동반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마라. 마이너스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처럼 주고받음의 균형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때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물 있는 지혜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잊지 마라. 마이너스 관계의 뿌리를 깊게 하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동료,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받은 은혜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세요.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와 같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작은 감사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갑니다. 보답할 기회를 찾으세요. 단순히 말로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 언젠가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아 노력하세요.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돕거나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억하는 마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설령 당장 보답할 수 없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베푼 것은 생각지 마라.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하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색내는 것은 관계에 독이 됩니다. 내가 너한테 옛날에 뭘 해줬는데 내가 너 아니었으면, 과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안겨주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교 용어 중에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풀었다는 생각, 베푼 대상, 베푼 물건 등 그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있는 것이 진정한 베품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세요. 당신이 베푼 것을 잊을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진정한 고마움과 존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진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베풀매 순수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을 현명하게 유지하세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이자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관계를 더욱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서운한 것은 잊어라.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용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마시는 독을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과 같다. 관계 속에서 서운한 감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매끄럽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서운함을 마음에 품고 놓지 못할 때 결국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서운함의 감정, 왜 위험할까요? 서운함은 마치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관계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관계의 독이 됩니다. 서운함은 불신과 원망을 낳고 결국 관계를 서서히 좀먹는 독이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서운함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되고 결국 모든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를 갉아먹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서운함에 매몰되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건설적인 대화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서운한 것은 잊어라는 포기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서운한 것을 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고 싶기에 나 자신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 서운한 것을 잊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서운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와 이해의 노력, 물론 모든 서운함을 무작정 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서운함이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이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서운하게 느껴졌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대치를 조절하는 지에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당연히 저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와 같은 기대는 서운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은 나와 다른 인격체이며 그들도 자신의 한계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에게 맡기는 지혜, 어떤 서운함은 시간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라면 잠시 내려놓고 시간에 맡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 쓰레기통을 비우세요. 서운한 감정은 마치 마음속 쓰레기통에 쌓이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제때 비우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주변까지 오염시킵니다. 과감하게 그 쓰레기통을 비우세요. 서운한 것을 잊을 때 당신의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이며 관계는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당신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돕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않으며, 서운한 것은 있는 관계의 5가지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들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며,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들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여러분의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유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관계의 현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매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씨앗을 심고 정성으로 가꾸세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듯 꾸준한 노력과 정성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존경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며 곤란할 때 돕고 잘 나갈 때 박수쳐라.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운한 것은 잊어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지혜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관계의 고민이나 변화 스토리를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관계를 응원합니다.